예, 어제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죠.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9시 한 15분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출석 장면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9시 반에 예정이 돼 있죠. 검찰 소환 조사 예정이 돼 있었는데 9시 15분에 시간을 맞춰서 나왔습니다. 자, 검찰에 나오면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잠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압수수색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의 추사에는 예, 압수수색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의 추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세 번째 조사 받으시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하는 얘기만 하고 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검찰에서의 이제 대기업들의 뇌물죄 혐의 조사는 아마 이제 신 회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신 회장은 작년에 11월 달에 네. 특수본 1기에서 그때도 1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내부 외환이라고 하겠는데 또 사실은 신 회장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롯데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예. 이번에는 뇌물죄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보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45억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인데요. 예. 이 돈은 롯데가 그 경영 비리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경영권 예. 승계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 70억 저 돈이 바로 면세점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예, 돈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면세점이 사실은 2015년 12월에 면세점이 그 롯데 월드 면세점 이것이 이제 박탈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해인 2010년 4월에 그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 사이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전인 2010년 3월 14일 날 신동빈 회장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돈이 70억이 2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그 무렵에 예. 돈이 건너갑니다. 그랬다가 물론 6월 달에 돌려받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저 45억이 넘어간 것이라든지 70억이 넘어간 거 이것이 이제 뇌물죄가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다시 소환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보면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피해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강요에 의한 청와대 측,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이런 연관관계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였다 이런 프레임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나 삼성을 제외한 사실은 SK와 롯데 경우도 사실은 그런 뇌물죄가 아니냐라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서 사실 좀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14일 대통령 면담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전에 두 재단에 대해서 일단 출연이 있었고요. 대통령 면담이 3월 14일에 있었는데요. 4월 달에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다시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5월 달에 70억 원이 추가 출연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통령의 사전 준비 말씀 자료라든가 또는 안종범수석을 통해서 각 기업들과 오간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빼곡하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는데 예. 그 내용들이 충분히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SK도 마찬가지거든요. SK 이 최태원 회장이 과연 구속에서 풀려나느냐 사면을 놓고 사실은 거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밀접하게 얘기하고 했던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오늘은 롯데고요. SK도 이미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두 기업 모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신 회장이 과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지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오늘 드러날 겁니다. 예. 네. 그 두 재단에 이제 그 롯데가 줬던 돈이 이제 45억 원이고 네. 또 추가로 또 받은 돈이 70억 원이에요. 근데 네. 이 70억 원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치열하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신동빈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70억을 줬다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왜 이렇게 줬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우리 그룹에 대해서 그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면세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70억 원이 특혜를 바라는 일종의 뇌물로 제공한 것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70억 원을 줬는데 다시 또 돌려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이 돈이 왜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수석하고 말이죠. 롯데 고위 관계자가 그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그 무렵에 한 30여 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율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은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지만 그래서 피의자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 70억이 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와 같이 이제 이 면세점 때문에 갔는데 롯데가 이 경영권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말이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에 그때 바로 직전에 돈을 돌려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돌려주는 과정도 석연치 않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받았다가 그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주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이 뭐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면세점과 관련해 가지고 뇌물죄일 수밖에 없다는 정황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 부분이 예. 추가되느냐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억 원이 언제 이렇게 롯데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가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안종범 수석이 이제 법정에서 나와서 얘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서 75억 원을 하남시에 이제 체육시설 건립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 챙겨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이제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5월달에 이제 하남시의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이제 70억 원이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최순실 씨와 많은 이 관계들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이 이 관련해서 롯데 측과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30여 차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수첩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했던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사안이 이제 7월에 들어가서 언론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돼서 첫 보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중에서 큰일 났다 라면서 결국은 이걸 돌려주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자발적인 것이었느냐, 강요에 의한 것이냐, 사실은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런 엄청난 힘에 억눌린 기업이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힘에 억눌려서 강요에 의한 측면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많은 대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도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3월 14일 날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준비됐던 사전의 말씀 자료와 그 이후에 그 신동빈이 롯데 측의 동향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많은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부분이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입증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로 인해서 어쨌든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롯데 재단 출연금도 대가성이 확인이 되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 수액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에 이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 공유 혐의 이 부분을 적용할지 말지 이 여부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고 그런 어떤 수사라고 봐야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이제 강요가 아니고 뇌물이라고 하면 뭐 롯데도 처벌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한 어떤 준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삼성에서 저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삼성에서 받은 298억 이것만 뇌물로 받는데 예. 사실은 이제 기소를 할 때는 그때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한 것이고 네. 공소장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774억 말이죠. 이 돈이라든지 지금 이 뭐 70억이라든지 이런 돈들 또 삼성으로도 받은 나머지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도 다 지금 뇌물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 롯데로부터 받은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뇌물로 적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신동빈 회장은 이제 9시 반부터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또 이와는 별도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에 오늘 나오게 됩니다. 네. 그동안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첫 공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나와도 됩니다. 변호인만 나가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공판기일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재판장에 나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구속된 지 한 50일 정도 지났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첫 재판이 열리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하겠다. 지금 공소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예. 네. 물론 이제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야만 검찰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 무죄가 되면 오히려 그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양재식 특검부라든지 이 특검들이 모두 특검과 특검부가 이제 총출동한다고 그러고요. 이재용 부의장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기서 구속은 됐지만 자신은 이제 강요라든지 뇌물은 아니다는 것을 밝혀야만 결국은 살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총출동을 해서 변호인단이 말이죠. 여기에 예. 대해서 불꽃 튀는 지금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부장을 한 이런 변호사라든지 소위 뭐 좀 이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변호사들이 많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오늘 이 공판은 이재용 부회장만의 공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최순실 씨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가 예. 다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인정이 될 것이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처음으로 정말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 진행 상황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네. 직접 네. 참여를 합니다. 과거에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재판 때도 조준웅 특검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이건희 회장 직접 그 공판을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나서 그런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오늘도 그만큼 재판의 내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재판부가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 내용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뇌물죄 관련 이 커넥션의 핵심을 파헤치는 중요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긴장하고 삼성 측도 변호인단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인정이 될 수 있다면 네. 이것은 이 사안이 정말 뭐 역사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는 이것을 세계의 재판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말이죠. 이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는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예. 3개월 안에 끝내게 돼 석 달 안에 있거든요. 해야죠.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한 10일 넘어서 대선 넘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말이죠. 네. 박 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바로 보석을 청구한다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 부분이죠. 예, 뇌물죄 부분에 이 대한 뇌물죄 거. 부분만 지금 인정이 안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보석 청구나 또 네. 크게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와도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거의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과연 뇌물죄 부분이 네.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재판의 하나하나의 과정,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변호인단에서 얘기해서 과연 법리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예. 네. 자, 이 뇌물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2015년 10월, 9월 이때쯤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BDX 스포츠에 지원한 그때입니다. 그때는 알았습니까? 어머니 정말 제가 언제 알았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역시 뇌물을 공유하고 받은 수수한 그 입장의 관계를 밝히는 것인데요. 네. 네. 그 관계에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데 30분 동안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예, 예. 결국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 승마 훈련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지 않은 부분들 예. 그 부분을 놓고 엄청나게 대통령에게 꾸중을 들은 걸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승마 관련해서 독일에 가고 뭐 BDX 스포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결국은 거기는 최순실 씨가 고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관련해서도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지금 조사를 받고 네. 재판에서 그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 바로 결국은 최순실 씨와 삼성의 관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부분을 알 수밖에 없었고 또 당시에 그래서 독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재판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그 당시에 독대에서 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이 두 관계를 삼성도 알고 박 대통령도 알고 서로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강요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묶여 있다는 점에서 네.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 독대를 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어야 되고 또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예. 물론 이제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의 경우고 뇌물죄는 그러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부탁이 있고 그걸 들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밑에서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고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그 관계를 잘 몰랐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 독대가 있었을 때 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그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간 것인지가 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아. 네. 최순실을 그럼 몰랐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뇌물죄 성립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건 뭐 어쨌든 몰랐다고 한다면 최순실의 예. 존재를 예. 그렇다면은 글쎄요 어려워질 수가 있죠. 적어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아야만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고 박 전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에 있고 어떤 부탁을 이 박 전 대통령한테 하면 또 최순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밑에 사람들은 알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면 네. 밑에는 뇌물죄가 인정이 돼도 예. 이재용 부회장은 혹시 그것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다만 근데 몰랐을 가능성이 그렇게 있나 과연 과연 보고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한 뭐 몇백억 이하 정도는 나의 결제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예, 네. 예. 자,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생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성격도 굉장히 모범적이죠. 네. 외국에서 유학할 때도 정말 뭐 그런 실리콘밸리의 친구들과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성실하고 뭐 식사도 잘하고 또 꼼꼼하게 뭐 종교 관련 서적도 영치를 받아서 열심히 또 읽고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판 이후에도 사실은 염두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또 삼성 전 그룹의 직원들에게 다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 열심히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 내용에 있어서도 본인은 이렇게 성실하게 기업 활동에서도 그랬었고 마찬가지로 이 구치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또 성격이 아주 꼼꼼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재판에 대비해서도 역시 변호인단과 치밀하게 조율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용 회장의 성격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씨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병우 전 수석도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16시간, 17시간 가깝게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역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어제 이제 검찰이 마치면서 이제 과연 영장을 청구를 다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는 청구를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뭐 오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다면 아마 내일까지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검찰에서 얘기가 특검에서 2만 5천 쪽에 이르는 그리고 8가지 혐의를 이제 올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두세 가지를 더 뭐 추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사를 그 관련자를 46명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광주지검의 당시 형사 2부장을 또 불러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지검장, 지금 이제 변호사인데요. 이분도 불러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대법원 아니 그 대검찰청이라든지 법무부 그 관련자들도 조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 세월호 부분이라든지 외압 수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에 대한 직권 남용 인사남 그 농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 부분 검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지난번 영장 청구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 그걸 뛰어넘는 내용이 좀 있어야 좀 되는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 예. 그때는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인사농단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이행한 것뿐이다. 따른 네.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따랐다 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이 박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를 하니까 네. 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아보고 지시를 하고 다시 또 그 이행을 다시 우 전 수석이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공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이 인정이 어느 정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밀어가지고 모든 것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네.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죠. 네. 네. 자, 우병우 전 수석 어제 검찰에 출석할 때의 모습도 그랬고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그랬고 지난 작년에 검찰에 출석할 때 그리고 특검에 출석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레이저 눈빛을 언론인에게 쏘아대던 그 모습에서 네. 네. 어제는 상당히 좀 이 침울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네. 뭐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는 구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질책을 받았습니까? 레이저 네. 눈빛으로 국민에게 오만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을 텐데요. 네. 본인은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뭐 김기춘 실장이 그런 청문회 증언을 했었죠. 자신은 우병우라는 검사장에서 탈락이 됐었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 대통령이 민정수석도 시키라고 했다. 또 수석도 승진시키라고 했다. 예. 결국은 누가 시켰겠습니까?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친분관계. 결국 대통령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병우 이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계를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더 많은 또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네. 이번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등 다양한 그런 혐의로 검찰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병우 수석도 이제는 직감을 전 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네. 참 피해 나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도 굉장히 좀 헬스케 보이고 또 네. 침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뭐 세 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제가 세 개의 화면으로 분할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출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병우 수석에게도 좀 압박감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검찰로서도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내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검찰의 공정성이라든가 그 수사의 신뢰성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이 아까도 나왔지만 뻣뻣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친정인 검찰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었고 네. 또 이번에도까지 그런다면은 검찰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나름대로 자숙한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이 된 마당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조금 감싸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또 검찰에서도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병우 전 수석이 예감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고 검찰에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누가 수사를 한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예. 수사를 하는 그 검사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정정당당하게 분명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예. 일부러 안 밝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담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부담도 있겠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혹시 또 예. 그런 어떤 뭐 외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예, 압력이나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도 것도 있을 수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있을 혹시 거고. 예. 그래서 안 받겠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핵심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옥중 조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여전히 뭐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어제는 이런 얘기도 또 나왔어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고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심하게 나갔죠. 부인으로 일관하고 만일의 경우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열개가 다 깨지기 때문에 네. 부담은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을 보면 꼼꼼하게 VIP라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들이 꼼꼼하게 다 이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수목인 건 그 자체인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 현재 이런 이 법적 처벌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도리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역사적 생명까지도 단축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가 이제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네.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부인하고 더군다나 아랫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적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리어 국민들께 아주 심각한 지지자들마저도 정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좀 상당히 우려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적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증거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떤 뭐 타격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글쎄요, 이제 나중에 뭐 그 증인으로 이제 부를 수밖에 없겠죠. 박 전 대통령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안종범 전 수석을 이제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 얘기다, 내가 예. 한 얘기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걸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적게 된 것이냐. 그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을 적었다. 그러면 바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안 수석이 나와서 예, 예. 직접 증언을 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흘러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 한 10분쯤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와 관련된 공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